터커의 본격 꼰대 방송 라떼는 말이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 인생은 운치 기3인 것 같아요. 운이 7, 기가 3이다. 실력이 3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이 작용한 경우가 많았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운이 있었던 경우가 많죠. 근데 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행운이 있고 불운이 있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섞여서 온다는 거죠. 하나만 오진 않고. 근데 행운은 또 두 개로 완전 행운이 있고 불완전 행운이 있죠. 불완전 행운. 불운도 완전 불운이 있고 불완전 불운이 있죠. 그래갖고 불완전한 행운은 보통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불운이 되기도 하고 불완전한 불운은 시간이 지나면 행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행운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행운이 아니고 불운이었구나 싶은 경우도 있고 그때는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게 오히려 행운이 되더라 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완전 행운도 있고 완전 불운도 있긴 하죠. 시간이 지나고 봐도 그땐 정말 행운이었어 싶은 게 있고 시간이 지나고 봐도 그땐 불운이었어 싶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운과 불운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어 저기 뭐냐 제가 중학 어디죠? 고3 때 고3 때 이제 좀 크게 영향을 줬는데 고3 때 수능을 보잖아요. 그죠? 저는 98학번이에요. 98년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97년 수능이 물수능이었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저희 때는 이게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다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98년 수능은 엄청 물수능이었어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원래 제가 성적이 그 중상위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아니고 약간 중간에서 상위권 정도. 그래서 원래는 인서울은 꿈도 못 꿨어요. 인서울은 안 되는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특징이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공부는 안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성적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성적 나오는 그런 스타일 있죠. 제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책을 좀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걸.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역사 소설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삼국지 좋아했고 서유기 좋아하고 그 다음 서유기래 수호지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역사서사 있죠. 영웅문 영웅문 정말 재밌죠. 영웅문 여러분 꼭 보세요. 안 보셨으면 영웅문 좋아했고 역사 소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시오노 나나미 작가분 있죠. 그분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로마인 이야기나 그다음에 뭐 체사레 보르자 또 뭐 저기 뭐죠? 르네상스의 내 딸들인가? 뭐 그 책도 있고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등등등. 아무튼 이분 책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소설류는 이제 로도스 도전기 일본 소설이죠. 로도스 도전기나 뭐 은하영 전설 같은 거. 은하영 전설 재밌어요. 은하영 전설 같은 거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판타지 소설 뭐 드래곤 나잖아 뭐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소설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게 허상관 매열기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소설에 이제 새해 선물, 양희경 씨의 새해 선물이라는 책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다음 미국 소설에 이제 앵무새 죽이기, 어쨌든 등등. 제가 책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선 국어가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는 제가 언어 영역은 따로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도 성적이 웬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
사탐 2죠. 사탐이죠, 사탐. 사탐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왜냐면은 제가 역사나 뭐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라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 좋았던 게 수리, 수학이 엄청 성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과학. 제가 수학하고 과학을 잘 못했는데, 그런데 이과를 가고 공대를 갔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랬어요. 근데 공부는 보통 요것만 했는데, 많이 한 편은 아니었고, 어쨌든. 수학도 뭐, 정석을 뭐, 집합만 보다 말죠, 보통. 네, 집합만 보다 말고. 그러는데, 그 수능이 엄청 쉽게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야. 100m를 이제 14초에, 이제, 저기 뭐냐? 모래주머니를 달고 14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22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22초.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면 이 14초 뛰는 사람이 한 12초 정도 뛴다고 쳐봐요. 근데 22초 뛰는 사람은 한 16초에서 한 17초 정도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래주머니가 있는 상황이나 이 상황에서 모래주머니가 없어지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애들이 성적이 확 올라요. 그리고 저도 성적이 확 올랐어요. 수능 점수가 거의 100점 가까이 올랐어요. 원래 4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이 더 오른 거예요. 평점 그 모의고사 보던 점수보다. 그래갖고 원래 인서울은 꿈도 못 꿨거든요, 제가. 근데 인서울이 가능해진 거예요. 엄청난 행운이었죠, 저에게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도 행운이었어요. 자꾸 인서울이 가능해졌어요. 그래갖고 서울은 이제 서울에는 대학교를 쓰려고 보는데 우리 때는 이제 특차라는 게 있었어요. 자꾸 수능을 보고 정시 지원을 하기 전에 특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특차는 요 사이에 있는 건데 한 군데밖에 지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이 특차는. 그래갖고 요걸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걸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컴공 하고 싶었거든요. 컴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컴공을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딱 이제 성적은 이제 예상 점수를 보니까 이제 단국대가 괜찮아. 단국대가 이제 단국대 컴공이 괜찮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단국대 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아는데 그 대학교 입시를 하려면 서점에 가서 원서를 사야 돼. 그 대학교 원서를 사야 돼. 그러니까 단국대를 간다 그러면 단국대 원서를 사야 돼. 책같이 돼 있어. 거기를 이제 그 연필로 그 볼펜으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 접수하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이 원서를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방 소도시 출신이거든요. 지방 소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10만도 안 돼요. 이런 데라서 여기 서점에서는 이걸 안 팔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원서를 안 팔아. 왜냐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갖고 좀 큰 도시를 가야 서울에 있는 원서를 사요. 근데 저 때는 제가 이제 전라도 남원이거든요. 집이 전라북도 남원 고향이.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전주까지 가야 저 원서를 사는데 그때 요거가 이게 버스로 1시간 거리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버스 1시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는 이게 엄청 멀었어요. 그리고 막 전주는 막 미지의 세계야.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그래 너무 여기 간다는 거는 되게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전주를 가서 원서를 사온다는 건. 근데 그때 엄마 친구가 그 전주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친구가. 근데 지금 곧 있으면 남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전주 놀러 갔다가. 그래갖고 엄마 친구한테 단국대 원서를 사달라고 했어요. 전화로. 이분이 이제 원서를 사왔는데 이분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건국대 원서를 사온 거야. 단국대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건국대를 사온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근데 특차 지원이 다음 날이 마감인가 그랬어요. 그날 무조건 써야 돼. 다시 전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국대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점수를 봤죠. 점수를 봤는데 우리 때는 컴공이 좀 셌거든요. 그때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갖고 IT가 한창 잘 나갈 때였어요. 그래갖고 IT 버블이 뻥 터지고 한동안 컨공이 쭉 내려왔죠. 그러다 요즘에 다시 컨공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 때는 컨공이 셌어요. 그래갖고 컨공은 못 가. 건국대 컨공이 점수가 안 돼요. 안 되겠다. 건국대 전자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건국대 전자과를 썼어요. 점수에 맞춰서. 근데 합격을 해버렸네. 그래갖고 여기는 특차로 합격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정시를 못 써요. 특차 합격하면. 그래서 건국대 컴공은 못 가고 건국대 전자과를 가게 됐죠. 요때 그 단국대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건국대를 사온 사건. 요게 저한테는 그때는 불운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대학이 단국대보단 건국대가 괜찮잖아요. 저 때는 단국이 괜찮았어요. 근데 저 다음부터 단국대가 완전히 망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건국은 지금도 잘 나가는 편이고, 대학만 보면 단국대 가는 것보다 건국대가 나은 것 같다. 또 과도 나는 컨공하고 싶었는데 전자과를 갔잖아요. 요게 그때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자과 나와가지고 내가 컴퓨터 기초 시간에 트랜지스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나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불운이 저한테는 나중에는 행운이 되더라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를 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전자과를 갔잖아요. 전자과를 갔는데 딱 가서 이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상태가 됐어요. 내가 그 전자과를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컴공하고 싶었는데 갔더니 막 전혀 알 수 없는 전자기학. 전자기학 여러분 배워보신 적 있나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공업수학. 나는 수학이 싫었는데 공업수학, 미분적분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공업수학을 배워야 돼. 그리고 교양 과목들. 국문학, 국어 구문?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미쳐버린.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나. 나는 컴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상태가 돼버렸는데 98년에 엄청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IMF가 97년인가 그렇죠. IMF보다 더 심한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사건. 뭐죠? 뭔지 아세요? 스타크래프트가 98년에 발매됩니다. 스타크래프트가 1년만 빨리 발매됐으면 전 대학 못 갔어요. 아마 그때 1년만 빨리 발매되면 대학 못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 1년만 빨리 나왔으면 대학을 못 갑니다. 요게 98년에 나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1년은 그냥 날려버려요. 1년은 날려버립니다. 자, 근데 저 때 1년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야. 1년은 날렸는데 거의 DF를 깔았어요. 모든 과목에. 그래가지고 게임하다가 시험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았죠. 게임 어차피 시험 봐도 모르는 거니까 게임하다 그냥 안 들어가 버리고 1년을 날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군대를 가요. 동기들이 전부 다 군대를 가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수술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큰 수술을 해가지고 군대가 면제거든요. 제가 면제입니다. 신의 아들이죠. 이거는 큰 수술은 불운이지만 면제는 엄청난 행운이죠. 그래갖고 군대를 안 가요. 근데 애들이 다 군대를 가. 그래갖고 동기들이 군대 가고 누가 오냐? 복학생 형들이 와요. 그래갖고 복학생 형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복학생 형들은 남자 후배 있잖아요. 저 같은 남자 후배는 없는 사람이에요. 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앞에 서 있어도 아는 척을 안 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그 사람 눈에는 내가 투가 돼 보여요. 이렇게 없는 사람으로. 그래갖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복학생 현들에게 남자 후배는. 저는 유일하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여자 후배들. 여자 후배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죠. 이거는 아주 멀리서부터도 잘 보이죠. 후광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근데 남자 후배는 보이지가 않아. 바로 앞에 서 있어도. 그래갖고 우리 과의 여자가 전자과는 여자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대 중에 100명 우리가 한 학년에 100명이다 한 10명 정도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10명들은 아주 복학생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나는 아무런 관심을 못 봐. 있는지도 몰라.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1년을 1학기에 다녔어요. 2학년 1학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니니까 이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게 약간 안 되겠다. 휴학을 하자. 근데 딱히 휴학을 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휴학을 해야겠다. 동기들이 없으니까. 휴학을 했어요. 별로 휴학하고 나서 별로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약간 할 일이 없으니까 전기 기능사를 따자. 기능사라도 따놓자. 그래서 학원을 갔어요. 학원 가서 기능사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전기 기능사가. 하고 학원도 가는 둥 마는 둥. 그때 이제 디아블로가 나올 때죠. 이제 한참. 학원도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안 되겠다. 재미도 없고 이거 안 해야겠다. 요거 한이랑은 몇 달, 한 두 달, 두세 달 썼죠. 그리고 나서 알바를 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보통 이제 PC방 알바. PC방 알바를 했어요. 그때 내가 게임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밤샘 알바 했거든요. 이때 게임 많이 했죠. 밤새면서 막 엄청 했지. 근데 밤샘 알바를 하니까 낮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완전 초췌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날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태양을 못 봐요. 아침 8시에 집에 가면 자거든요. 자면 한 4, 5시 일어나요. 오. 그래갖고 6시에 이제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PC방 알바를 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호프집 알바를 했어요. 이제 호프집 알바도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정착한 게 뭐냐면은 결혼식장 알바. 여러분 결혼식장 알바 아세요? 결혼식장 알바가 아주 꿀입니다. 꿀. 여러분 추천드려요. 나중에 알바 하시면. 이거는 이제 주말만 이래요. 주말에만 결혼식 하잖아요. 그래갖고 9시 이제 딱 출근하면 한 10시까지 그 아침밥을 먹거든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점심밥이 안 나와. 우리는 점심이 피크 타임이라 점심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먹고 좀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이제 세팅 좀 하고 테이블 세팅 쫙 하고 식당 서빙 알바거든요. 서빙 알바. 11시부터 이제 예식이 시작돼요. 11시부터 예식이 시작되면 사람들 보면은 예식은 아예 안 들어가고 밥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식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11시에 예식 시작한다 하면 11시부터 밥을 먹는 사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11시부터 예식이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계속 치우고 나르고 막 사람들 안내하고 해가지고 12시가 피크죠. 피크 치고 7시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계속 예식이 있어요.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는 쉴 틈이 없어요. 엄청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엄청 바쁘고 7시에 끝나면 이제 저녁밥 먹고 헤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예식장인 알바인데 요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이렇게 11시부터 7시까지 진짜 바빠요. 정신없어요. 근데 이게 왜 꿀이냐? 일당을 그때 그 당시에 5만 원을 줬어요. 이 일당 5만 원이 그때는 엄청납니다. 그때는 알바가 시급이 많이 주면 한 2,000원 2,500원 주면 엄청 많이 주는 거였고요.
보통 뭐 1,800원 뭐 이렇게 준 때였어요. 근데 일당 5만 원이면은 엄청 큰 거죠. 이때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 일했나? 그러니까 일당 시급으로 5,000원 정도 줬던 거죠. 엄청 많이 준 거. 토요일, 일요일 딱 일하면 10만 원이 떨어져. 엄청난 거죠. 한 달이면 40만 원.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요 알바는 제가 복학하고 나서도 계속 합니다. 왜냐면은 40만 원씩 매달 버니까. 그리고 되게 바쁜데 힘들어요, 힘들기는. 근데 익숙해지면 또 재밌어요. 밥도 맛있고. 그때 갈비탕하고 홍어 무침 엄청 먹었죠. 어쨌든 그래갖고 휴학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알바만 하다가 끝나요, 휴학이. 아, 이 결혼식장 알바할 때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 있었는데, 결혼식장 알바. 요 알바 그 과장님이라고 있어요. 과장님이 우리 알바생들 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요분이 이제 알바생들 관리하고 뭐 홀 뭐 관리하고 등등등 다 해요. 근데 요분 위에 부장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혼나는데, 부장님이 과장님을 혼내는데 막 뭐라고 하면서 조인트를 막 까요. 막 조인트를 펑펑 까요. 구두발로. 막 과장님이 막 아파하면서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못 하겠다. 내가 저렇게 조인트 까이고 욕먹고 내가 이런 일은 못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때 이제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으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복학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이제 약간 그 휴학한 기간이 보면 1년은 꽁으로 날렸거든요. 이거 보면 되게 요즘 같으면 되게 한심한 일이고, 차라리 휴학을 했으면은 뭐 워킹 홀리데이나 갔다 오면 훨씬 도움이 됐겠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뭐 워킹 홀리데이, 돈 없으면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돈 많으면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오든가 했겠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어떤 게 보면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알바를 하면서 아,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 공부를 했어요. 대학 2학년 때부터 복학하고 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여전히 아싸긴 한데, 이제 존재가 오는 친구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계속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A 또는 B, 항상 B 플러스 이상. 교양은 문과생들하고 레포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B 플러스 뭐 정도 받는데, 이제 전공은 거의 다 A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휴학을 끝나고 나서 아, 이제 더 이상 손을 벌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학자금 대출 받았고, 용돈은 저기 아까 말했던 결혼식장 알바로 충당했죠. 이렇게 계속 살았어요. 대학교를. 성적이 잘 나와서 괜찮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터지는데, 제가 그때 삼중고에 시달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학점. 1학년을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이 졸업학점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까지 내가 풀로 들었거든요. 보통 4학년 2학기 때 되면은 애들이 뭐 한두 과목 들어요. 학점이 이미 채워져가지고. 근데 저는 풀로 들었어. 전부 다. 학점 채우려고. 두 번째가 이제 졸업작품. 우리는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졸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팀 프로젝트예요. 저 같은 아싸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팀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싸는 아싸끼리 뭉치죠. 아싸는 아싸끼리. 어떤 아싸, 이제 복학생 형들 중에서도 아싸가 있어요. 그 복학생 형들 아싸가 저를 이제 품어준 거지. 나 같은 아싸가 불쌍한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 갖고 아싸는 아싸끼리 뭉쳐. 근데 아싸끼리 뭉쳐갖고 뭘 잘하겠습니까? 잘 안 되지.
엉망진창이죠. 막. 엉망진창으로 막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어. 우리 때 이제 영어 점수가 졸업하려면 토익 500을 넘어야 돼. 근데 토익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4학년 1학기까지 내 토익이란 시험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졸업을 해야 되니까 토익을 봤어. 330점인가 나왔어. 첫 번째 본 토익 점수가. 야, 요즘 같으면 진짜 점수도 아니죠. 요건 토익 점수 330이면은 점수 축에도 못 끼지. 그래갖고 졸업하기 전까지 500을 넘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막 저기 종로에 YBM 다니고 막 민병철 다니고 막 그랬죠. 그리고 요 세 개에 막 시달렸는데 어떻게든 졸업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타가 쳐진 게 4학년 2학기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게 시련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 삼중고에 시달리다가 요게 이제 막타를 쳐가지고 세상 만사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를 또 안 가버렸어요. 안 가버리니까 뒤로 깔아버렸어요. 이제 과목들을 다 뒤로 깔아버려서 어떻게 졸업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평점이 4.3점이었거든요. 4.5점 만점에. 근데 모든 과목을 4학년 2학기에 뒤로 깔아버려가지고 3.6으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아, 요때 이거 안 깔았으면 4점대만 넘었으면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자랑 쳤을 텐데 어디 가서 자랑도 못 치고 이 점수는 진짜 안타깝죠. 어? 그리고 4학년 2학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졸업을 하면 뭐랍니까? 취업을 해야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취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우선 전자 쪽 취업은 하기 싫었어요. 물론 제가 성적이 그게 뭐 취업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취업은 지금 제 목적은 졸업이 먼저였기 때문에 취업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어디 왜냐면 나는 아싸 중에 아싸거든. 상아싸거든. 존재감이 없는 친구였거든. 성적은 잘 나오는데 존재감은 없어. 어쨌든 그런 애 때문에 누가 뭐 해야 된다. 나 사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삼성 가려면 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삼성전자를 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됐고, 우리 때는 이제 삼성전자 못 가면 어디 갔냐? 현대 하이닉스 갔어. 그때는 현대였거든요. 현대 하이닉스 가는데, 현대 하이닉스도 못 가고, 이 3순위가 이제 그 다음에 현대 하이닉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최고가 이제 한전 이렇게 있죠. 여기 세 개를 최고로 쳤어요. 저희 때는. 한전도 못 가고. 그 외에 이제 전자회사들 많거든요. 가야 되는데 나는 요 정도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전자 쪽은 안 가고 싶었어. 졸업은 했고 졸업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근데 취업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생은 운치 기사입니다. 운이 많이 작용하더라. 그 아까 뭐 원서를 잘못 사온 거, 뭐 등등, 운이 많이. 휴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휴학이 터닝 포인트가 됐더라. 아무 생각 없이 1년 버렸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불운인 것 같은데 행운인 경우가 있더라. 두 번째로 이제 관심 회오리법. 관심 회오리법이 뭐냐면 제가 냄비 근성이 되게 심해요. 또 내가 뭘 하나를 시작해서 끝낸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이 강의를 끝내긴 하는데, 제가 40대, 40대 이전까지는 뭘 하다가 끝이 못 봤어요, 보통.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이게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엔딩 본 게 별로 없어요. 엔딩까지 간 게 몇 개 안 돼. 손에 꼽아요. 특히 와우를 하는데 만렙 찍은 게 없어요, 와우를. 와우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만렙을 못 찍어. 와우는 만렙부터다 뭐 이러는데 만렙 찍은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전 직업 40레벨 이상 찍었어요. 전 직업 40레벨. 모든 직업에 40레벨 다 찍었기 때문에 내가 퀘스트는 다 외워. 그래가지고 크로스로드 있죠. 거기 퀘스트는 내가 누군가 다 외웠어요. 전 직업 40레벨 찍었기 때문에.
가덤, 크로스로드랑 가덤 캐스트는 뭐 닿겠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하나 끝을 못 내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이 바뀌어요. 이걸 하다가 아니야 저걸 해봐야지. 요걸 하다가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걸 하다가 아니 요걸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걸 해야 돼. 아니면 다시 이걸 해. 이런 식으로 관심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 어느 날 깨달았는데 이 관심이 바뀌는 게 그리고 저는 이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는 자괴감을. 나는 왜 그럴까? 왜 끝을 못 볼까? 항상 뭐래 시작하면 끝을 못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관심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저 나름대로 관심 회오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바뀌면 바뀐 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한 거는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회오리의 중심이. 그래서 요게 조금씩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죠. 요런 게 있으면 좋지 않냐는 거예요. 좋겠다. 관심이 빙글빙글 돌아도. 근데 발산을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넓어지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꼭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제빵을 해야겠다. 제빵이 좋아 보여. 그래갖고 제빵을 했어요. 제빵을 배워. 제빵 너무 힘들어. 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일도 힘들어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요즘에 코딩이 열풍이니까 코딩이나 배워야겠다. 코딩 학원을 가. 근데 코딩 학원을 가는데 내가 수학적 지식이 전혀 전무해요. 수학적 베이스가 전무하기 때문에 갔더니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학원을 때려치고 에이 안 되겠다. 요즘에 에어컨 설치 기사가 돈을 잘 번다는데 에어컨 설치 기사를 해야겠다. 그 에어컨 설치 기사를 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우선은 육체 노동이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설치 기사 처음에 하면은 바로 못 하거든요. 이제 십장 밑에서 일해야 돼요. 그 십장이 노가다 십장께서 돈을 다 가져가더라. 돈을 다 가져. 맨날 뭐 좀 잘못하면 욕하고 막.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역시 공무원이 짱이지. 공무원 태클을 타는 거죠.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을 막 떨어져요. 그러면 역시 역시 그래도 제빵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상관없는 일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별로 안 좋다. 제 생각에.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이 중심이고 그 게임을 중심으로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보드게임 엄청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카페 알바도 하고, 막, 보드게임 쇼핑몰 알바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고, 쇼핑몰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보드게임 디자인도 좀 했어요. 물론 망했지만, 어쨌든. 보드게임 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기획자가 돼야겠다.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그래갖고 게임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취미로 했거든요. 게임 디자인을. 근데 모바일 게임 디자인 했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만들 게. 나는 재미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나 이거 너무 어렵다, 나한테. 안 되겠다. 프로그래머로 해야겠다. 나는 기획자보다는 프로그래머가 나한테 맞다. 이거 이렇게 빙글빙글 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떤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게임이라는 중심. 그래서 이런 발산이 아닌 수렴이 중요하다. 제 생각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만화가가 돼야겠다. 근데 그림을 못 그려. 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웹소설을 써야겠다. 근데 웹소설이 너무 힘들어. 썼는데 망했어. 인기가 없어. 안 되겠다. 방송 작가를 해야겠다. 방송 작가를 했는데 너무 맨날 뻔한 일만 해. 그럼 드라마 작가 해야겠다. 드라마 작가 힘들어.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 작가, 각본가.
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은 괜찮죠. 이거는 어떤 글쓰기라는 중심이 있으니까. 어떤 중심을 잡고 관심을 빙글빙글 도는 거는 괜찮더라. 내 생각에.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똑같은 일만 하고 삽니까? 여러 가지 해도 되죠. 근데 그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성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잘하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게임을 좋아했고 제가 잘하는 거는 뭐 인제 와서 생각해 봤지만 기획보다는 내가 원래 기획을 하려고 게임 디자이너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획보다는 프로그래머가 낫더라. 요즘에 와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게임을 내가 안 하거든요. 제가 요즘엔 게임을 안 해요. 모바일 게임도 안 하고 PC 게임도 안 하고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은 약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임 업계 일하면서 게임은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게임보다 오히려 더 프로그램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분산 시스템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고랭도 그런 이유 하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래밍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미래 직업은 프로그램밖에 뭐 살아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이거를 다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다 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다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거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거를 더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걸 그걸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보통 근데 잘하는 거를 하고 보통 좋아하죠.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잘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좋다. 사실 근데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다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나온 얘기는 뭐 대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죠. 어차피 대학교 나와도 졸업장 별로 쳐주지도 않는데 그 시간과 돈이 아깝다. 이 시간에 내가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시간과 돈으로. 아니면 요즘에 부트캠프 얘기 많죠. 부트캠프가 100만 원이 넘잖아요. 웬만한 게. 좋은 건. 근데 요런 거 이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대학교 갈 돈이면. 이게 훨씬 빡세고 잘 가르쳐 주니까 실무를. 그리고 바로 취업 연동까지 돼 있죠. 자, 좋은 데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좋지 않냐? 네, 물론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정답이 없다는 거죠. 꼭 대학교를 안 가는 게 정답이냐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가는 게 정답이냐 하는 것도 아니죠. 각각 선택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대학교 장점 있죠. 대학교 장점 뭡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봤을 때 인적 자원. 친구를 만든다. 친구가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인생 지내고 보면 친구가 좋아요. 근데 대학교 특징이 이제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지금 대학교 친구들도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좋죠. 다른 업계 얘기도 들으니까. 근데 부트캠프를 가시면, 학원이나 부트캠프를 가면 친구를 만나죠, 여기도. 근데 같은 분야의 친구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다. 그럼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만 만나.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해도 다 프로그래머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범위가. 근데 대학교는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제 생각에는 비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원 등록금이 비싸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어느 한 분야를 20년 이상 파고든 이 학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졸업하고 나서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교양 과목들, 그 인문학 강의를 어디서 가서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인문학 강의는 이게 뭐 프로그래머를 하든 뭐 기술직을 하든 뭘 하든 다 나중에 유야무야 알게 모르게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인문학 강의는 들어두면 좋은데 대학교 아니면 이런 거 들을 일이 별로 이렇게 깊게 연구하신 분의 인문학 강의를 들을 일이 별로 많지 않더라. 해서 생각해보니까 비싼 게 아니다. 제가 들었던 인문학 중에 이제 교양 과목 중에 좋았던 게 이제 가정학, 가정법률, 가정법에 관한 내용도 좋았고 이런 거 여기는 뭐 이제 상속이나 뭐 결혼 제도, 법률에 관한 거, 상속법이나 결혼에 관한 법률 뭐 등등등을 다 나왔어요. 이혼이나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상식들. 두 번째가 이제 성의 과학적이에요. 이 성의 과학.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학 가실 분들은 요런 과목 꼭 들으세요. 성의 과학.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성교육이죠. 한마디로 성교육. 과학적인 이해. 성교육이긴 한데 요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뭐 임신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았어요. 이런 교양 과목이 되게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학교를 가려면 100% 대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과를 갔잖아요. 나는 컴공을 하고 싶었어. 근데 전자과를 갔잖아요. 그래갖고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1년을 통으로 날렸거든요. 물론 스타크래프트가 큰 영향을 줬지만 어쨌든 1년을 날렸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전자과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복수 전공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복수 전공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 그때 컴공을 못 가서 내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막 후회를 하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가서 복수 전공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복수 전공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청강하면 돼요. 청강. 아니면 도강. 도강은 이제 수강 신청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죠. 도강해도 그때 별로 이렇게 내쫓거나 하진 않거든요. 같은 학교 학생이면. 그러니까 청강이나 도강하면 됐던 거였어요. 지금 와서는 막 그때 전공이 전자과니까 뭐 다른 전공 과목들도 못 듣는 건 줄 알았어. 멍청했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갈 거면 100% 활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교환학생 제도도 있고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등등등 많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두고 미리 배워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20대는 원래 불안하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대는 만약에 20대 분이 계시는데 뭐 지금 내가 미래가 아무라 불안하고 막 돈도 없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20대는 불안하고 돈이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 2학년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학자금 대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을 갔거든요. 아까 취업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피성 대학원을 갔어요. 도피성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제가 보드게임에 한참 빠져있을 때 가지고 보드게임 하다가 만난 형이 자기 대학원 추천해줘가지고 상명대학교 대학원 어디를 갔냐면 상명대학교 게임 디자인 학과라고 있어요. 특이하죠. 게임 디자인을 하는 학과가 있어요. 대학원이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야간 대학원이야. 그래갖고 수업이 오후 6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기가 등록금이 학기당 500만 원이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500만 원. 그래갖고 돈이 없으니까 대학원 1년을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1000만 원을 더 받았죠. 대학원 2년 과정인데 2학년부터는 뭘 했냐면은 취업을 했어요. 이게 야간이라 여기
취업해도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취업했냐면은 그때 대학원 선배가 소개시켜 줘 가지고 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곳에 취업했어요. 공기업인데 여기서 뭐 게임 개발을 하느냐 아니죠. 게임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문서 작업만 했어요. 산업개발원이라서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게임 쪽에 뭐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해요. 뭐 교육 사업이나 뭐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 해요.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사업 발주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건 등등등. 그러니까 뭐 문서 작업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잡일이 많아요. 막 전화 걸고 막 사람들 오라 그러고 뭐 약속 잡고 막 이런 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고 요거 근데 월급이 잘 나왔거든요. 한 2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받아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20대 내내 지금 대출 빚감이라고 원래 돈이 많이 없어요. 거의 20대 후반 돼야 다 갚았다. 뭐 개발원 얘기 조금 하면은 개발원 다녔는데 여기 문서 작업이고 허드렛님 뒤치다거리만 했거든요. 저는 막내니까 뒤치다거리만 했는데 이때 뭐 사건이 터졌냐면 바다 이야기가 터져요. 바다 이야기 아시나요? 슬롯머신 빠찡코인데 이 빠찡코 사업가 터져서 사회 이슈가 됐어요. 엄청난 이슈가 됐죠. 그래가지고 개발원이 해체됩니다. 이 바다 이야기 관련된 비리가 발견돼가지고 해체가 돼요. 제가 뭐 저 같은 핫바리는 뭐 비리에 끼지도 못하죠. 어쨌든 개발원이 해체돼 버려요. 그래갖고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문화 콘텐츠 진흥원으로 이관됐어요. 여기도 이제 공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상위 기관이고 여기가 하위 기관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이관이 됐어. 코카거든요. 코카라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다니는데 전보다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게임 만들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죠.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갖고 여기를 때려치고 월급 200만 원이 나오던 이 좋은 곳을 때려치고 공기업이니까 잘릴 일은 없었거든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비리 저질러도 걸리지 않는 한 잘릴 일은 없었는데 여기를 때려치고 학원을 갔어요. 컴퓨터 학원. 국비죠, 국비. 국비 컴퓨터 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 동안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한 게 엔도우즈. 첫 번째 게임 회사가 엔도우즈죠. 여기서 연봉 1,6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은 뭐야? 세후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받았죠. 하여튼 여기를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까지 게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0대는 좀 불안하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에서 가장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네오이즈를 다니면서 블레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스 MMORPG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서버를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게임이 망하면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자 이제 흩어지거든요.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흩어지는 사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때 이제 해외로 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해외를 가본 거는 관광으로 중국 한번 가보고 중국 한 2주 가보고 일본도 관광으로 2주 가보고 이제 신혼여행으로 동남아 휴양지 1주 이게 다거든요. 딴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갖고 해외 사는 게 어떤가 하는 동경 같은 거 있었어요. 해외 살아보고 싶다. 나이 40이 됐는데 40대를 한국에 살았으면 나머지 40은 외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했거든요. 그, 그 어떻게 했냐면은 링크드인이나 그래스도어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잡 포스팅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들 뽑는 거 거기 올라와요. 그러면은 다 보냈어. 이력서를. 모든 곳에. 한 100군데 넘게 보낸 거. 그래갖고 딱히 그때는 캐나다로 오겠다 생각도 없고 그냥 다 보냈어요. 미국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고 독일도 보내고 등등등등. 물론 캐나다도 보내고 다 보냈어. 근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는데 캐나다에 있는 조그마한 모바일 회사가 전화로 면접을 봤거든요. 오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만 합격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된 거야. 여기서 취업 비자도 해주고 아주 고마운 회사야. 저한테는 아주 엄청난 행운이죠. 이것도 엄청난 행운이에요. 저한테 아주 고마운 회사죠. 취업 비자까지 다 해주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자, 근데 해외 취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어입니다. 영어. 너무 뻔하죠. 영어예요.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해. 잉글리시.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실력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력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실력 좋아요. 그리고 실력은 연봉에 비례하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연봉을 낮추면 취업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에 문제가 되진 않아. 실력이. 왜냐면 연봉을 낮추면 돼. 눈높이를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들을 노리면 돼요. 큰 회사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뭐 가겠다. 그러면은 실력이 엄청 좋아야겠죠. 근데 한 번에 못 가니까 처음에는 중소업체, 조그만 회사, 취업하기 쉬운 곳을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이런 길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실력은 취업에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이 낮으면 연봉을 깎고 조그만 회사로 가면 돼요. 근데 영어가 안 되면 취업 자체가 안 돼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라 이거죠. 가장 좋은 거는 어학연수를 가면 가장 좋아요, 사실은. 어학연수가 영어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죠, 유학. 유학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근데 유학은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영어를 했어요. 저는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외국은 아무튼 영어 쓰는 곳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 영어. 전화 영어 하루에 10분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필리핀 전화 영어 했어요. 필리핀 분하고 전화를 10분 동안 통화하는 건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실력 증가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영어 울렁증 극복에 좀 도움이 됐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가에 도움이 좀 됐어요. 전화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강남이라는 아주 멋진 곳이 있죠. 이 사교육의 메카. 누구나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배워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강남이란 사교육 메카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강남의 IH 학원을 다녔어요. 아주 쪽집게 강의를 해주죠. 여기에 가면은 누구나 IH 6.0을 만들어 나올 수 있는 IH 시험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IH 시험을 적어도 6.0. 근데 사실 6.0은 강남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강남에서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6.0은 영어 실력이 이렇게 높진 않아. 이게 해외에서 일할 정도가 되진 못해요. 근데 7.0 정도 되면 이게 강남에서 만들어준 점수라고 해도 7.0을 만들면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영어가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강남에서 만들어준 6.0은 조금 그래. 그렇긴 해요. 어쨌든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학연수 가는 게 좋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원에 2천만 원을 썼거든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이 돈이면 어학연수 갔다 왔겠다. 그러니까 대학원이 낫냐 어학연수가 낫냐 지금 와서 보니까 어학연수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원에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어학연수 가기가 힘들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워킹 홀리데이라로 가라.
근데 워킹 갔는데 영어가 잘 안 늘었죠. 안 늘죠. 워킹 가면 이제 편의점이나 뭐 호주로 가면 양털만 깎다 온다 뭐 이런데 이러면 듣는 영어가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영어 실력에는 향상에 좀 도움은 덜 된다. 확실히 어학연수가 도움이 되더라. 뭐 여기 뭐 어학연수 선전하는 것 같으네. 어쨌든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돈 모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어학연수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영어가 중요하다. 저는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안 가고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갔으니까 예. 어학연수 안 되면 이제 강남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영어가 좋았다. 아무튼 영어는 저기 쓰기, 말하기, 특히 말하기가 중요해요. 취업하려면 어쨌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중요해요.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보니까 행복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우죠. 나우 앤 히어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하고 여기밖에 존재를 안 하죠. 사실은 과거는 사라졌고 없어졌잖아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존재하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해서 사시면 좋을 거예요. 미래도 좋고.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장면이 있죠. 그때 1년 휴학을 안 하고 그냥 그 1년을 어차피 휴학할 거였으면 그때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어땠을까? 또는 뭐 대학원을 안 가고 그때 어학연수를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니면 그때 내가 컴공을 진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이제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해도 그 예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고 현재만 현재만 집중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에 지금 나에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가 어떤 자리에 있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현재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잘하고, 나의 위치가 어딘가. 요거를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그러니까 주변을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어둡게 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종이에다가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좋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티베트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걱정해가지고 그 걱정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걱정이야. 내가 가령 암이 생겼어. 내 암을 선고받았어. 몸에 암이 있대. 그게 걱정돼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리고 그 걱정을 해갖고 이 암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했는데 암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없겠죠. 뭐 세상 만사에 걱정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에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해야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말은 이제 중국 속담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천천히 가는 거를 두려워 말고
가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꾸 남들이 부러워요. 저도 남들이 막 부러워요. 막 아마존 다니고 구글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 아, 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잘 나갈까? 뭐 이런 생각들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계속 전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가는 거를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부러워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동경하고 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건 좋은 거죠. 좋은 에너지죠. 근데 그거를 막 나는 왜 못할까? 나를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된다. 우울감에.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자괴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건 도움이 안 되죠.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이 나아갈 때는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지겨우니까 아까 말했던 관심 회오리법으로 관심을 돌려가면서 나아가는 거. 이러면 좀 덜 지겹잖아요. 어떤 관심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떤 이런 관심 회오리법의 일환이죠.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스타 유튜버가 돼갖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볼게요. 자, 요즘 미래기술이라고 뜨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래머서 메타버스나 NFT가 뭔가요? 처음 보는데 이해하는 것은 필수일까요?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지만 자꾸 눈이 가서 무엇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회오리법. 관심 회오리법을 쓰세요. 관심 있잖아요? 관심 있으면 관심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내가 메타버스 관심 있어. 그럼 관심 있으면 공부하세요. 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관심 있는 거 다 해보세요. 뭐 NFT가 뭔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어. 그럼 관심 있으면 공부해보시고. 아니 인공지능 관심 있어. 그럼 관심 있으면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다 맛을 보는 건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맛을 보는 건 좋다. 그래서 T자형 인간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파야 된다. 얇고 깊게. 그러니까 얇게도 팔고 깊게도 팔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얇게 파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얇게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아 그래 이게 나한테 맞다. 또는 내가 이거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취업을 했더니 이걸 하고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영향을 인해든 내가 선택을 하든 어쨌든 거는 한 가지는 깊게 파야 되는 거죠. 얇게 파면서 깊게 파는 거. 근데 깊게 파는 걸 멈춰도 안 되고 얇게 파는 걸 멈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깊게 판다. 나는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회사에 취업해서 메타버스를 계속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공지능이나 다른 기술에 관심을 안 둘 필요가 있다. 이건 아니라요. 얇게도 파면서 깊게도 파야 돼요. 이거 멈춰서도 안 되고. 또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다 보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여러 분야를 보시면은 인사이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분명히 관계 없는 건데도 그거를 보다 보면 어떤 이 두 개의 접목점이 생겨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접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뭐냐?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중심을 잡을 거냐. 이 중심을 잡고 그 주변을 도는 거는 되게 좋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아요. 아, 블록체인이군요. 예,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면 해보시죠. 좋죠. 블록체인을 하면은 블록체인의 기술이
기반이 되는 게 많거든요. 암호학이나 뭐 이런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 분산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좋죠. 공부해 보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보시고, 얇게도 팔고 깊게도 파고. 영어 시험 자격증원이 IELTS가 유리했나요? 우선은 이민을 이제 보시면은 취업은 영어 시험을 자격을 안 보죠. 취업은. 물론 IELTS 성적이 있으면 이력서에 적을 수 있죠. 나 영어 이만큼 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취업은 뭐 IELTS냐 뭐냐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민하시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캐나다 이민.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IELTS가 있고, CFPB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해요. 이거는 영국에서 만들었고, 영국에서 만든 시험이고, 얘는 캐나다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시험, 영어 시험인데 두 가지 성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머로 이민하시려면 프로그래머 이치 6.5예요. 그러니까 IELTS가 4과목이거든요. 성적 시험이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4개예요. 이 4개의 과목에서 모든 과목이 6.5를 넘어야 돼요. 이게 9.0까지 있거든요, 점수가. 근데 6.0을 넘어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6.5를 못 넘으면 지원, 이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치 6.5. 모든 과목 6.5. 보시면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있잖아요. writing과 speaking이 있어요. 리딩과 리스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토익에서도 하는 방식인데, 얘는 토익이 없잖아요. 물론 토익에 스피킹 넣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IELTS가 토익보다 좀 더 영어의 종합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라이팅과 스피킹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려면 토익 하는 것보다 저는 IELTS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이민이 아니더라도 좀 더 좋은 영어 시험, 영어 전체적인 실력을 올리는데 좋다. 어쩌다가 고를 깊게 파셨나요? 제가 고를 이제 접한 거는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5년 넘었는데, 그게 이제 네오이지에 다니면서 블레스를 만들었는데, 블레스가 이제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다음 진로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다음번에 MMORPG를 또 만든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근데 C++로 다시 만든다 라고 하면 나는 바퀴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C++를 하려면은 바퀴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가 C++는 외부 이제 그 패키지들을 가져와서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때 스칼라 보다가 파이썬 보고 자바도 보고 그러니까 계속 탐구를 해본 거죠. 뭘 하면은 MMORPG 잘 만들까? 서버를 자바도 보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노드.js죠. 노드.js도 보고 등등등 보다가 고를 봤죠. 고가 이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탐색을 하다가 그러니까 얕게도 파고 깊게도 판 거죠. 얕게 판 거는 이제 다 조금씩 다 봤어요. 그 저는 코드를 보면 다 볼 줄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씩 봤으니까 그러니까 깊게는 몰라 근데 깊게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아요. 그러다가 고를 만나가지고 고를 좀 더 깊게 판 거죠. 고가 참 마음에 든다. 약간 이렇게 됐다. MMORPG 서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언어들을 탐방을 하기 시작했죠. 개발자 커리어를 쌓다 보면 게임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라고 했는데 어쩌면 안 올지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도메인을 바꾸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게임 기획으로 바꾼다. 근데 개발자도 게임 개발자면 모르겠는데
웹 개발자나 다른 서비스 개발자를 하다가 게임 기획으로 바꾼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도메인 전환은 쉽지 않다. 근데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죠. 중요한 게 뭐냐? 도메인 전환에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돈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은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게임 개발자예요. 게임 개발자로 10년 이상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웹 개발자가 되고 싶어. 웹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봉을 깎아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 깎으면 할 수 있어. 연봉 깎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 돈만 깎을 수 있으면 못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를 하다가 기획자를 해. 그러면 먼저 볼 때 이렇게 왜 이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난 신입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난 신입 기획자, 내가 기획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신입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신입 연봉만 줘라. 그러면 안 뽑을 이유가 없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개발자 경력이 한 5년 됐어. 5년짜리 개발자야. 아니, 뭐 3년이라고 쳐보자. 3년 됐어. 이 3년 개발자가 신인 연봉을 받고 들어온대. 땡큐지. 엄청 땡큐 아니에요? 또 돈이 중요하다. 돈만 깎을 수 있으면 못 갈 데는 없다. 그 생각해요. 러스트하고 고를 물어보셨는데, 네, 러스트 좋은 언어죠. 아주 핫하죠. 요즘에 고도 핫하고, 요 두 개가 아주 핫한 것 같아요. 둘 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고, 둘 다 이제 저거죠. 제너럴 랭귀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랭귀지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개를 갈라서 보면 여기 GC 없죠. 여기 GC 있어요. 요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특징은 요거예요. GC가 있냐 없냐. GC가 있으면 뭐가 좋냐? 편하다. 장점. 코딩하기가 편하다. 단점은 성능이 떨어진다. GC가 도는데 성능이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단점은 불편하다. 성능이 올라간다.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는 코딩하기가 편해요. 또 고가 지향점이 그 개발자가 개발이 즐거운 언어 이런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러스트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GC를 안 하려고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해주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뭐 안 하는 거야. 근데 러스트에 익숙해지면 이게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고보다는. 고는 좀 쉬운 언어죠. 왜냐면 문법이 되게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언어예요. 근데 러스트는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건 뭐죠? 성능이 좋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둘 다 잘 나가겠죠. 근데 둘 다 잘 나가는데 둘 다 메이저가 못 돼. 둘 다 메이저는 못 될 것 같아요. 러스트랑 고랑 둘 다 마이너 리그인데 그래도 러스트보단 얘가 좀 덜 마이너, 레스 마이너, 좀 메이저, 조금 메이저 한 영역을 차지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백엔드랑 시스템 쪽에서 조금 메이저한 영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고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다커 있죠. 쿠베네티스 있죠. 그러니까 백엔드 쪽에서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것들은 다 고로 요즘에 많이 만들거든요. 카우치DB 등등. 그러니까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것들은 고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가 성능이 또 잘 나와. 이거 G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메이저로 많이 쓰지 않을까. 근데 러스트는 좀 마이너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쓰기가 어렵거든요. 우선 어려우면 프로그래머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GC가 없어서 성능이 잘 나온다 하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러스트를 제가 깊게 보진 않아가지고 얇게만 봤어요. 얇게만.
맛만 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보면 저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메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연봉을 깎으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쎄요, 바꾸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도메인을 지금 바꾸는 게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죠. 제가 지금 고민하는. 왜냐면은 제가 게임 업계에 들어올 때는 게임 기술 쪽이 뭔가 IT를 선도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게임 프로그래머는 다 잘한다. 다 잘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기술적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웹 쪽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웹 백엔드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 쪽은 이제 약간 갈라파고스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정체돼 있어요. IT 기술이 정체돼 있다. 발전이 별로 없다. 근데 웹 쪽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웹 쪽이 더 기술적 수준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나는 웹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웹 또는 뭐 백엔드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사실 돈이죠. 저한테는 돈이 문제. 이거 가는데 연봉을 깎을 수는 없다. 연봉 깎는 건 나의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 나의 옵션이 아니냐? 나는 모기지도 내야 되고 자식도 있고 등등등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못 깎아. 지금도 연봉 지금 받고 있는 걸로 겨우 또 유지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깎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 고민은 이제 도메인을 바꾸고 싶은데 연봉을 깎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연봉을 어떻게든 맞춰주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현재 연봉을 조금 깎으면서 갈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땐 수학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분석. 수학이라고 아시나요? strength, weakness,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 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네 개를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요거 종이에 이렇게 네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나눠갖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무슨 나한테 강점이 있냐,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적고 하면 무슨 단점이 있는가, 뭐가 나빠지는가. 그리고 기회라는 거는 요걸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시너지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들. 어떤 기회들이 좋게 되는. 만약에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강점하고 이 장점하고 몇 붙이는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죠. 얘는 바로 발생하는 장점들이고 얘는 그러니까 시너지 나올 수 있는 것들, 가능한 영역들. 이거는 위기, 리스크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러니까 단점은 바로 발생하는 단점이고 무조건 발생하는 단점이고 위기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요 리스크 요소죠. 요 네 가지를 딱 분석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요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수학 분석하는 거죠. 이거 선택할지 말지. 네, 뭐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보고 그냥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 정성적으로 또는 그냥 플러스 1씩 해요. 그냥 플러스 1. 강점이 5개, 약점이 3개, 기회가 3개, 위기가 2개. 그러면 얘는 플러스 8, 얘는 마이너스 5. 그러면 총합 플러스 3이네? 그러면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중치를 더해서 얘는 3점짜리 강점이고 얘는 2점짜리 강점, 약점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충 느낌으로 쳐도 되고 하시는데 수학 분석을 한번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뭔가 분석이 되니까 좀 더 명확해져요. 자기 머릿속 생각이. 고가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 없지.
고는 단점이 없어요. 고가 뭐 단점이 있어요? 고의 단점. 고의 단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점은 없다. 단점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이 없다. 네, 단점이 없어. 단점이 없는 언어예요. 완전 무결하지. 네. 애자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애자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회사가 많죠. 이제 애자의 방식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건 이제 스크럼을 많이 하죠. 스크럼은 이제 한 달 주기를 도는데, 보통 한 달 주기를 도는데, 아니면 2주 주기를 돌거나, 한 달 주기를 도는데, 4주 주기를 돌거나, 2주 주기를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관리하니까. 이제 백로그에서 태스크를 가져와서, 이거 태스크 분배를 하고,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고, 이제 뭐, 버그 패싱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주기 마무리 때, 포스트 모템, 이번 주기 어땠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로 많이 일을 하죠. 서비스가 계속되는 회사들 있죠. 서비스가 계속돼야 되는 회사들은, 어떤 1년 주기보다는 짧게 가는 게 스크럼으로 많이 하죠. 2주 주기로.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애자일 방식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스크럼을 하면 스크럼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니저들이 관리를 엄청 해. 그래갖고 막 너 언제까지 되니? 이거 언제 되니? 이거 언제 되니? 맨날 물어봐. 짜증나게. 난 일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맨날 물어보는 거. 뒤에서 물어보면 더 짜증나거든요. 일하고 있는데 막 언제 되냐고 물어보면 더 짜증나요. 네, 요런 스크럼을 하면 2주 주기로, 2주, 보통 4주 아니면 2주인데 보통 2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좀 더 관리가 많이 빡세게 하려고. 2주 관리를 하면은 맨날 물어봐요. 아, 너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거냐? 짜증나. 애자일은 좀 짜증난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 애자일이 뭐, 관리하는 쪽에서는 좋죠. 뭐, 딱딱 관리가 되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애자일의 장점이 저거죠. 그러니까 통계화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딱딱 2주 단위로 딱딱 끊어지고 백로그에서 몇 개 가져와서 몇 개 처리하고 이게 없어졌는지가, 그리고 백로그에 몇 개가 추가되는지 이게 딱 숫자로 보이니까 대시보드 같은데, 웹사이트 대시보드에 이게 한눈에 딱 보이게 좋아요. 백로그 몇 개 있고 현재 처리되는 거 몇 개고 뭐 버그는 어떻게 되고 뭐 이거 딱 통계 내기가 좋죠. 한눈에 보기가. 제 방식이. 뭐 여기서 강의는 끝이고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 또 만나요. 이렇게 헤어지니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프로그래머 인생 되시길 바라고요. 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안 좋은 일을 겪든 다 행복은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물론 제가 이렇게 크게 재앙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불운이라는 거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게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불운이 오시면 이게 나를 단련하는 기회다 라고 좋게 생각하시면 좀 불운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네, 저도 아쉽네요. 다음에는 모르겠네요. 약속은 못 드리네. 어쨌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